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K-방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FA-50 전투기입니다. 경공격기에 열추적 미사일을 탑재한 제한적인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가진 전투기에서 AIM-120 중거리 미사일에 A4 라이더를 탑재하고 4세대 전투기를 먼 거리에서 척척 박살내버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위협이 되는 방공기체로 발돋움하고 있죠. 한 대만 팔아도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은 기본으로 잡히고 향후 군수 지원까지 감안하게 되면 최소 1.5배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은 어떤 나라 어떤 군수업체가 보더라도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승자 독식 구조가 적용되는 전투기 시장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자와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고 티어의 로키드 마틴, 보잉부터 다쏘, 사브까지 시장에는 다양한 체급의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훈련기 시장은 최고 티어가 아닌 여러 경쟁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훈련기라는 것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어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숙련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체인지라 훈련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과 운영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획득 비용이 저렴하고 부품 수급이나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이나 정비가 용이하다면 구태여 최고 수준의 성능이나 가격을 가진 항공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세계 최강의 미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는 보잉,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한국의 카이까지 생산 비용을 미국 대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UAE 등에서도 훈련기의 소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와 제조사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죠. 크고 다양한 무장을 갖춘 주력 전투기와 공격기도 멋있지만 단순한 디자인에 한참 작은 체급의 훈련기는 그 나름대로의 디자인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특성이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2차 대전 직후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훈련기들은 너무 구식이라 약간은 촌스러운데요. 1970년대 이후 설계된 훈련기의 디자인은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매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훈련기를 보면 영국의 호크, 다쏘 도르니아의 알파제트, 러시아 야코블레프 야크 130 이런 형태의 훈련기가 일반적입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또 형태를 보면 다른 전투기나 공격기와는 다른 공통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에 국산 훈련기 T-50이 뛰어들면서 지각을 변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T-50이 생산되기 전 한국의 조종사 양성에 사용되던 훈련기 T-5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59는 영국의 BAE,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된 호크 훈련기를 한국 공군이 도입해서 부여한 제식 명칭 기체입니다. BAE사는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제조사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 전투기 개발 판매 실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여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BAE의 전투기로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BAE지만 뭐니 해도 딱 바로 떠오르는 기체가 하나 있는데 그 기체가 바로 호크 훈련기입니다. 일단 딱 보면 비주얼이 훈련기처럼 생겼습니다. 한국의 T-50은 FA-50과 기체 프레임을 공유할 정도로 성능과 비행 특성을 보유한 까닭에 이게 전투기인지 훈련기인지 외관만 보면 좀 긴가민가 합니다만 호크를 보게 되면 이건 그냥 훈련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스펙은 딱 훈련기 수준의 스펙입니다. 크기는 FA-50과 비슷비슷하지만 전비 중량 및 속도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전투와 임무를 위해 설계된 항공기가 아니라는 것이 스펙에서부터 나타나죠. 스펙이 좋으면 성능이 우수하지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T-50의 스펙은 우수했지만 그에 따르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여러 번 경쟁에서 쓴맛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기체의 크기는 호크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T-50은 엔진의 추력이 압도적으로 크고 최대 속도 역시 아음속 수준의 호크에 비해 처음부터 음속 이상에서 T-50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좋고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호크기는 모양만 훈련기스러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성능과 견고한 기체, 훈련에 적합한 조종성에 더해서 BAE의 기가 막힌 영업력까지 더해져서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자체적인 항공기 생산 능력의 끝판왕 미 해군도 호크 훈련기를 도입하는데 이 녀석은 항모 착강까지 가능하게 된 물건입니다. 가끔씩 포드 항모의 전기직 사출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람 테스트에 사용되는 기체가 영상에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식 명칭 T-45 고스 호크입니다. 훈련기뿐만 아니라 AIM-9 사이드와인더 탑재가 가능해서 요격 임무에도 제한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영국 공군은 요격 임무의 사용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고개 비행팀은 높은 기동성에 더해서 고개 비행 파일럿은 최정예 파일럿이라는 특성상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고 요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빨갛게 눈에 무지막지하게 잘 띄는 컬러링으로 기습이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훈련기를 고개 비행팀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으로 한국의 블랙 이글스, 프랑스의 파트루이드 프랑스는 자국이 사용하는 훈련기를 고개 비행에 사용하죠. 한국 공군은 기존의 T-33 고등 훈련기를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한 이후 대체 훈련기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영국의 BAE의 호크가 선정되고 T-59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원래 한국의 고등 훈련기를 전부 다 T-59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1992년 선정 후 도입 중에 T-50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일단 20기만 도입하고 부족분은 미 공군의 T-38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호크기는 베스트셀러 기체인 만큼 비행 능력도 뛰어나서 단순히 훈련기로 뿐만 아니라 경공격기, 가상적기로도 활용되었었습니다. 비행 성능은 아음속 부분에서 F-16과 유사하다고 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주력으로 F-16을 사용한 한국 공군에는 비행 특성으로도 매우 적합한 훈련 기체였습니다. 아예 단좌형으로 개조해서 공격기 임무를 부여한 마크 200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비행성을 가진 기체인데요. 문제는 제조사가 문제입니다. 영화를 보면 서구권의 라인 근로자는 시간 딱 맞추면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하는 장면들을 간간히 보게 되죠. 하지만 모든 서구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실제로 근로시간이 꽤 긴 편에 속하고요. 특히 미국은 일본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의외로 응답 속도가 빠른 거에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아니죠. 독일이나 서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영국 역시 평균 근로시간이 그리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유지 보수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죠. 그리고 영국 특유의 파운드, 인치 표준 단위를 사용하고 부품의 배송도 말도 안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무기 도입 이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이외의 유럽 무기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경험을 하게 해준 항공기가 바로 T-59였습니다. 유지 보수나 기타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호크가 세계에 많이 깔린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무기의 판매는 무기의 성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력이 크게 작용하죠. BAE에서 호크를 생산한 시점에 BAE의 영업력은 거의 황금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업을 잘한다고 해도 연급식 공급 체계는 한국엔 적합하지가 않았었죠. 당장 북한의 위협과 유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요구되는 가동률은 부품 수급, 유지 보수 지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파운드, 인치 스케일을 너무도 충실히 따르는 영국 부품은 툴부터 나사까지 기존과 공유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1992년 1차 20기 도입 이후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던 호크기를 추가로 20기를 더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등 훈련기가 부족하긴 부족했었죠. 거기다 아직도 건재하게 있는 영국 BAE의 영업력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문제는 20기의 호크를 도입해버리면 향후 생산될 T-50의 수요가 문제가 생겨 한국의 초음속기 사업이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데
당장 고등 훈련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당시 한국의 정밀기계 기술력을 감안하면 제대로 만들어질까도 의문이었기 때문에 T-59 호크의 추가 도입은 매우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T-50이 도입되기 전의 간극을 미 공군이 사막에 보관 중인 T-38을 빌려서 메우는 것으로 추가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솔직히 영국의 지원과 부품 수급에 대한 리드타임이 조금 데이기도 했었죠.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공군의 고등 훈련기로 사용되면서 유사시에 공격기와 요격기로 투입될 수 있었던 역할을 했던 호크는 T-50의 도입이 완료되면서 전량 퇴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롭기 정도의 기체를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한국 공군의 특성상 상위 성능의 기체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생산된 기체를 사용해야 했던 한국 공군은 T-50 생산을 시작으로 로우엔드의 실전 기체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참, 그리고 여담이지만 T-59의 번호는 59가 호크와 발음이 비슷해서 부여된 번호라고 합니다. 참 장명 센스는 쩔죠. 영국제라 도입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았지만 문제는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전투기 대비 연료 사용 비용은 크지 않았지만 부품 및 소모품의 조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성능을 훨씬 높은 T-50을 넘어 F-16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T-50은 기본 성능이 경공격기에 더해서 방공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행 성능을 지니는데 이 기체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제조국의 비용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군도 연습기의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T-50이 없다면 영국에 어떻게 끌려다녔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T-50의 숫자가 충분해지고 T-59의 기량이 증가하면서 전량 퇴역하긴 했지만 한국 공군이 T-50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솔직히 대안 없이 끌려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부족한 훈련기를 대여해준 미국 역시 T-38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훈련 스케줄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나마 우리 기술로 엔드-투-엔드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퇴역했지만 미 해군은 여전히 고스워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이제서야 대체 기종을 찾느라 고심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기술로 만든 방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때 한국군의 고등 조종사 양성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T-50의 출현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해주었으면서 자국 방산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기체 BAE의 호크였습니다.